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입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피 묻은 손이 바닥을 더듬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달빛만이 이 끔찍한 순간을 비추고 있죠. 미안하다, 동생아. 하지만 왕좌는 하나뿐이야. 이건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을 둘러싼 생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칼을 든 남자도 쓰러진 남자도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당신, 결국 이 길을 선택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체념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이 여인의 이름은 민서희. 그녀는 곧 새로운 왕이 될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나라가 막 세워졌습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거죠.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권력은 아직 누구의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 침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초대 왕 강태조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식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았죠. 너희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방 안에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강민준, 둘째 강우진, 셋째 강준서, 그리고 막내 강도윤. 강태조는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지 아느냐?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버님, 그건 새로운 세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전장에서 가장 뛰어난 공을 세운 아들입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남자죠. 불가피한 선택? 강태조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베어버린 목숨들이 밤마다 나를 찾아온다. 피 묻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으며 왜 나를 죽였느냐고 묻는구나. 방 안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너희들도 언젠가 이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이란 그런 거야.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피와 눈물로 물든 가시관이지. 강태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둘째 강우진을 바라봅니다. 우진아, 너는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기억해라.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잃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예언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리죠. 며칠 후 강태조는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왕위는 놀랍게도 첫째도 둘째도 아닌 막내 강도윤에게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강태조는 왜 가장 어리고 경험 없는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강태조는 둘째 강우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야망을, 그의 냉혹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정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왕위 계승 발표가 있던 날 밤, 강우진은 자신의 저택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형님, 문이 열리고 셋째 강준서가 들어옵니다. 그는 신중한 성격으로 항상 중립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죠. 준서야, 들어오너라. 형님, 저는 이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아직 어립니다.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강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님의 뜻이셨으니 우리가 어쩌겠느냐. 하지만 준서야,
강우진이 동생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형님을 안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서두르면 모든 것을 잃는다. 강준서는 형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납니다. 그날 밤 강우진은 아내 민서희를 불러들입니다. 민서희는 명문가의 딸로 지적이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강우진과의 정략 결혼으로 이 집안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죠. 서희야, 나를 봐라. 강우진이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민서희는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려 한다. 당신의 것이요? 왕이 말입니까? 그래.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수천 명의 적을 베었고 무수한 밤을 전장에서 보냈다. 그런데 왕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막내에게 돌아갔다. 민서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당신, 설마, 걱정 마라. 나는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그건 영모입니다. 영모? 강우진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정당한 사람이 정당한 자리를 되찾는 것이 영모냐? 아니야, 서희야.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서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석 달 후 궁궐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마마, 마마, 세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왕 강도윤의 첫째 아들 왕세자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독살로 추정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납니다. 셋째 강준서와 그의 가족들이 반역 혐의로 체포됩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강준서의 저택에서 역모를 계획한 문서가 발견되었고 그의 측근들이 모두 자백했으니까요. 형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서는 끌려가면서 형 강우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날 밤 민서희는 남편의 서재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강준서를 모함하기 위해 강우진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였습니다. 이럴 수가. 민서희의 손이 떨립니다. 남편이 동생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거죠. 당신, 대체 왜 이런 짓을? 민서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두려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서는 역모죄로 참수당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자를 죽인 것도, 강준서를 모함한 것도 모두 강우진의 짓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우진은 이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강우진의 권력은 날로 커져갑니다. 어린 왕 강도윤은 이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결정은 강우진이 내리고 모든 명령은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민서희는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남편을 사랑했던 그녀는 이제 그저 빈 껍데기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마님, 진지 드십시오. 시녀가 밥상을 들고 옵니다. 하지만 민서희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상하면 어떻고, 멀쩡하면 또 어떤가. 민서희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그저 권력에 미쳐버린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강우진이 술에 취해 돌아옵니다. 서희야, 나왔다. 네.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요? 민서희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희생시켰을 뿐이죠. 무슨 소리냐? 세자님을 독살한 것도 당신이고 준서님을 모함한 것도 당신이며 이제는 왕마저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강우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야망을,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사람인지도. 서희야, 제발 멈추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발. 민서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당신이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강우진은 아내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도, 동정도, 인간미도. 일어나라. 당신, 일어나라고 했다. 강우진이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밀쳐냅니다. 민서희는 바닥에 나뒹굴죠. 나는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우진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갑니다. 민서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는 이대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 그날 밤 민서희는 결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달이 밝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군요. 며칠 후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옵니다. 왕께서 위독하시다. 강우진은 즉시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지만 궁궐에 도착한 강우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형님. 강도윤이 용상에 앉아 강우진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형님. 아니, 강우진. 마마. 이게 무슨.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아들을 죽인 것도, 준서 형님을 모함한 것도, 그리고 오늘 밤 나를 독살하려 했던 것도. 강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증거를 대시오. 증거. 강도윤이 손을 들어 신호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서희. 민서희입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서, 편지, 그리고 공모자들의 자백. 모두 제가 모았습니다. 내가. 강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왜 나를 배신했느냐? 배신이요? 민서희가 차갑게 웃습니다. 당신이 먼저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형제를, 가족을, 그리고 나를.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잃는다고. 당신은 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당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강우진은 뒤로 비틀거립니다. 나는 정당한 일을 한 것뿐이다. 나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왕이. 아니다. 강도윤이 일어섭니다. 왕이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했다. 그러니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당신은 때를 기다린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로 기다린 사람은 저였습니다. 민서희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저는 2년 동안 당신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당신의 마지막 계획까지 모두 손에 넣었죠. 서희. 내가 정말.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후회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강우진, 강도윤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영모죄로 사형에 처한다. 내일 아침 저자에서 공개 처형될 것이다. 하하. 강우진이 웃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좋다. 좋아. 나는 진다. 하지만 기억해라, 동생아. 권력이란 결국 힘이 있는 자의 것이다. 너는 이번에는 이겼지만 언젠가 또 다른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없다. 민서희가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제 바뀔 것이니까요. 힘이 아니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로. 강우진은 끌려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잘 가세요. 당신. 다음날 아침 강우진은 처형됩니다. 그가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민서희는 궁을 떠납니다. 마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든 이곳에서 멀리. 하지만 나는 이제 쉬고 싶습니다. 권력도 복수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민서희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 보입니다. 몇 년 후 한 작은 마을에 민서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죠. 선생님, 권력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권력이란 건 칼과 같단다. 칼이요? 응. 바르게 쓰면 사람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베어버린다. 그러니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해. 그 칼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서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 결국 당신이 원하던 왕좌를 얻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던 자유를 얻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권력을 향한 욕망이 한 사람을, 한 가족을, 그리고 한 나라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민서희처럼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